정부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한 혁신 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어서 내년에 전기차는 2배, 이 산업은 무려 3배 성장을 목표로 집중 육성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은 무엇이고 산업 내 저평가 대장주 탑3는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제가 또 준비를 했냐면, 자,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으로 인해 내년 3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요 산업, 그리고 요 산업에 해당되어 있는 저평가 대장주 탑3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 산업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던 산업이기도 해요.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산업을 한번 눈여겨보셔라 라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좀 강조했었던 산업이긴 한데요. 오늘 아무래도 요 정부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한 혁신성장 빅3 요 추진 회의를 열어서 이쪽에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시금 좀 잡아보고자 하면서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무 되시고요. 자, 일단 제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 무료 카톡방 오픈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 중에 1,500분을 추첨을 해서 카톡방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때 설문 참여하셨던 분들은 문자 메시지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저와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집중 육성.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뉴스이냐? 요겁니다. 정부 무공해차 집중 육성에 내년 수소차 시장 3배 성장을 한다. 자, 본문 볼게요. 요거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나온. 내년에 전기차 시장 2배, 수소차 시장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호. 자,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차 혁신성장 빅3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빅3 산업 동향 및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현재 전기차 누적 판매량, 수소차 누적 판매량이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 이보다 2배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 예산 역시 2배 많은 2조 4천억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죠. 그래서 올해 전기차에 그리고 수소차에 이 예산을 많이 편입을 했었는데 그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을 좀 투입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기차, 수소차 이쪽은 굉장히 좀 유망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소차 보급 실적 추이 자체가 지금 보시면 19년도부터 해가지고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매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내년에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로 내년 수소차 시장이 3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 정부는 2030년 무공해차 신규 판매량 40%, 50년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올해 대비 각각 전기차는 2배, 수소차는 2.8배 성장이 목표다. 특히 수소 트럭에 대해 실증 사업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청소차, 냉동차 등 특장형 대형 트럭의 출시 전 실증 사업을 확대하며 원활한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 사업 트럭에도 수소 연료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비 부담 경감 위한 수소 광역버스 국비를 내년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키로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현재 140기에서 내년 310기
2배 이상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무공해차 전환이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뭐예요? 자,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어떤 움직임 보여주냐. 전기차 내년 2배, 수소차 내년 3배 성장을 목표로 예산안을 지금 올해 대비 2배 늘렸다. 와우! 자, 여기에 수소차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줍니다. 어떻게? 수소 트럭에 대한 실증 사업을 거쳐서 본격 보급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보급을 했을 때에 있어서 이제 상용화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이제 보조금까지도 더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충전소까지 자,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충할 지금 전망이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요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죠. 자, 봅시다. 수소 화물차가 국내도로 달린다라고 해요. 보시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대형 수소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을 국내에서 시작을 한다. 시범 운행에 수입되는 수소 화물차는 총 5대인데 2030년까지 규모를 1만 대로 늘린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20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소 충전소를 660개 신규 구축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기존의 수소차가 상용화가 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부분.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수소 충전소 자체가 인프라가 애초에 많지 않았다 보니까 수차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인 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수차가 전기차에 비해 가장 큰 단점이었던 비용적인 부분도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좀 해소시켜줄 만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향후 수소 화물차가 기존 내연기관 화물차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용량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모든 수소차가 전국 어디서나 20분 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총 660개 충전소를 구축을 한다. 그 다음 수소 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적인 단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자, 중국까지도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자, 내려볼게요. 중국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중국 내 수소 연료전지 생산에 탄력이 붙게 됐다. 내년 현대차 그룹의 광저우 연료전지 공장이 완공되면 수소 상용차 중심의 본격적인 시장 공략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내년에 현대차 그룹의 광저우 연료전지 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에게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대기업들까지도 자, SK가 수소 사업에 탄력을 받았어요. 미국에 투자했던 모놀리스 1조 2천억 대출이 승인 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세계 최초 청록수소 생산기업인 모놀리스사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무려 1조 2천억 규모의 청정에너지 대출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 뭐가 나오겠습니까?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보다 빠르게 가속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오케이. 여기에 두산 역시도 이번 미국의 CES 2022에 참가를 했는데, 자, 참가할 예정인데 거기서 뭘 발표를 한다고 합니까? 수소 비즈니스와 첨단 미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점차 이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차오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수소는 이 문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정부 입장에서 밀어붙였던 산업이었는데, 사실 전기차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속도가 붙지 않았었던 요인이 있었죠. 왜 그랬나 봤더니 수소경제를 외치던 문정부가 현실은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뭐야? 왜 이정표 자체도 없냐?
라는 거예요. 봅시다. 자, 16개 기업이 참여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수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발표한 호소문의 일부가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보시면 뭘 합니까? 자, 문 대통령이 수년간 친환경과 탄소 중립을 강조하며 방법론으로 수소경제 전환을 제시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얻은 결과는 정부를 믿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던 기업의 울부짖음이다. 왜? 자, 봅시다. 자, 바로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정부의 계획은 굉장히 큰 자금을 부으면서 2050년 청정수 100% 장밋빛 수소경제 청사진을 그렸으나 실상은 뭐였습니까? 자, 정부 계획만 읽으면 사실 한국의 수소경제 전환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지는 듯 하지만 정작 기업 사업을 위한 첫 단추인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발효된 수소법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친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마련됐으나 7월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만 됐을 뿐이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다 기업들이 이번에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자, 마지막에 뭐라 그러느냐. 많은 국가와 기업이 수소경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수소기술 육성 방안성에는 동의하는데 문 정권이 임기 내내 탄소 중립을 강조해온 것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수소경제 추진 동력은 시원치 않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자고 푸보를 밝히고 자금을 투입을 한다라고 했으면서 막상 그 실행성은 굉장히 더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기존의 속도가 힘을 받지 못했었던 상황. 그래서 해당 관련된 주가 역시도 크게 속도를 내지는 못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언제 속도가 좀 붙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플러스, 자, 여러분한테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한 가지 우려감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우려감? 이 수소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을 만들었던 산업이었던 만큼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바뀐 정부가 과연 그 수소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느냐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가 과연 이 수소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대선 주자가 잇따라 방문을 하는데 어디에? 완주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조성 단지에. 자,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북 첫 방문지로 완주 수소충전소와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찾아 수소산업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라고 해요. 심지어 지난 6월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완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뭐라 그래요? 큰 관심을 함께 지원 노력을 약속했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건에 대해서. 오케이. 자, 여기에 윤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뭘 했다 그래요?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와 수튜브 트레일러 등 수소 관련 전시품을 살펴보고 수소 산업 현황 등을 청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윤 후보가 뭐라 그러느냐? 자,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 선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수소 트레일러와 그 다음에 수소 위에 작동되는 기계차 등을 보니 수소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겨난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재명 씨든 윤석열 씨든 어느 정도 수소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자, 오늘 나온 리포트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SK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자, 요거 봅시다. 자, 무공해창 전환 가속화가 된다면서 2022년 수소차 시장 무려 3배 확대 예상이다.
17자 현신 성장 B3 추진 회의 개최를 해가지고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했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내연기관 판매 중단 및 전동화 전환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보면은 전기차, 수소차 각각 2배 2.8배 성장 목표를 잡고 있다. 그래서 수소트럭 실증 사업 거쳐 본격적인 도입 및 보급 추진,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형트럭 수소 광역버스 도입 등 수소차 충전소 확충 계획과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역시도 확충 계획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오케이. 좋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케이. 수소가 좋다라는 것을 일단은 좀 알았어요. 오케이였다. 왜? 정부가 내년에 더욱 강하게 이제 집중 육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들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돈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상용화가 더 앞당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 역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환경 자체가 점차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면 수소가 좋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빠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부분은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수도 없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부자TV 채널 유튜브 들어오시면 자, 벌써 구독자가 15만 명이 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여기에다가 여기 돋보기 보시나요? 돋보기 클릭하시고 수소라고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제가 수소 관련해서 찍은 영상들이 싹 나옵니다. 싹 나와요. 이거를 사실 다 보시면 제일 좋긴 하지만 내가 시간 관계상 다 보긴 좀 어렵다 싶다면 뭐만 일단은 좀 봐야 되느냐, 가장 최근 거 위주로 한번 보세요. 뭐냐면 요거랑 요거. 네. 자, 1개월 전에 올라간 거 있죠. 1개월 전에 자, 요거 두 개, 밑에 두 개, 그 다음에 맨 위에 거 요거 수소가 미래다. 수소가 미래다라고 했던 영상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대장격인 종목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저평가인 종목들도 알려드렸어요. 각각의 구분을 지어서 여러 종목들을 알려드렸는데 자, 그 중에 저평가 플러스 대장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다. 오케이? 자,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 물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PER이 뭐 10배 이하인 건 아니겠지만 다른 업종 내에 타 기업들과를 비교를 했을 때의 저평가인 상황의 종목은 일단 가장 크게 효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었고 코오롱 인더라는 기업이 있었고 마지막 현대 모비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좀 보여줬던 게 세종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대장격 종목 중에 뭐가 또 있었죠? 상하 프론테크라는 기업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뉴스가 나온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요, 어떠한 뉴스가 나왔느냐? 오늘 그룹 구조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로 좀 떠올랐어요. 자, 외국계 투자은행 CLSA가 현대모비스를 현대차 그룹 구조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로 꼽았다라고 합니다. 호라. 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년에 전기차 물량이 50%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모비스의 전력화 사업부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인다. 여기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그랬죠. 현대차의 이제 미래차, 즉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요 세 가지에 대한 핵심적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게 현대모비스다. 근데 왜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했느냐? 아무래도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공급난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었다 보니까 차는 계속 살려는 수요가 많은데 팔 물건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요런 공급난 이슈가 최근 들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현대차 비롯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 역시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자, 보시면 현대차 최근에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세와 함께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사줬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 어떤 흐름 요렇게 해가지고 최근 이제 삼각수렴 보여주고 있던 부분에서 거래량이 슬슬 들어오면서 삼각수렴 꼭지점을 상방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얘도 제가 과거부터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요 이제 삼각수렴 부분에서 요 수렴 라인을 뚫어줘야 된다. 기존에 계속해서 이 중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언제 과연 뚫어줄 것인가가 좀 중요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요거를 뚫어주려는 시도 자체가 나와주고 있다. 근데 그 수급의 주체가 누구느냐? 연기금과 기관이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적금식 투자하기 좋을 기업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서서히 흐름을 좀 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이 있느냐? 효성첨단 소재. 자,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보시면 타이어 코드가 밀고 탄소 섬유로 끈다. 목표 주가 얼마? 100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 와우. 자, 한 주당 주가 100만 원을 넘는 종목을 황제주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황제주 자리를 바라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다. 자, 보세요. 자, 이미 연초에 비해 주가는 4배 이상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여전히 효성첨단 소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효성첨단 소재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상향 중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현재 단 한 종목밖에 없는 황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와우. 황제주가 될 만한 기업이군요. 대박이군요. 와우. 효성첨단 소재는 제가 옛날부터 수소 대장주라고 강조를 하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기업이었는데 황대주로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미래를 책임질 탄소섬유 아라미드, 요게 이제 미래 핵심 또 포인트인 거죠. 자, 요게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오롱인더 아라미드 고수익 지속이 되면서 10년 내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호라. 그 다음 수소 대장주인 상하프론테크는 멤브레인 매출이 연 68% 성장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10만원 상향했다고 하죠. 와우. 예. 상하프로테크가 올해 총 1조 원을 돌파하며 수소시대의 핵심 소재 시장의 대장주로 좀 꼽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현대차 깐부, 우리 깐부잖아. 자,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세종공업이 알짜배기 분리판 사업에 진출해가지고요. 오케이. 보시면 세종 EV에서 7월 양산을 시작해가지고 현대제철 단독 공급 구조를 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난해 수소차 부품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로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을 현대차 그룹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에 이 분리판을 현대차에게 납품을 하는 부분을 따왔다라고 합니다. 금속 분리판은 수소차 부품 원가의 17%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용 자회사 관리도 설립을 했고요. 어허라.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수소차의 스택용 금속 분리판 출고를 올 7월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5개의 기업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본 리포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거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것들도 다 오늘 나온 리포트예요. 여러분들 사실 12월에는요 많은 증권사가 내년의 전망을 얘기하는 리포트들을 많이 내면서 당장 12월에 봐야 할 리포트들을 많이 안 내요. 현저히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굉장히 귀해요. 근데 그 귀한 만큼 나오는 리포트들은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얘기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찝어서 내는 리포트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시점에 나오는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케이? 자, 보시면 11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한데 뭐냐, 유통 재고가 감소 중이다. 공급 차질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스마트폰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은 안 돼요. 왜?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가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이 계속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자, 상반기에는 보통 안 좋아요. 하반기에 좋습니다. 왜냐면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보통 신제품 출시를 하반기에 많이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수요가 확 늘었다가 상반기에는 교체 수요가 워낙 적기 때문에 관련 주가가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올해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하반기에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폴더블 폰 이제 완전히 그냥 빅히트를 쳤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폰 13이 또 빅히트를 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쭉쭉쭉쭉쭉쭉 늘어났는데 공급이 그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하면은 거의 평균 2주, 길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수요가 이연이 된다라는 거야. 이연이 돼서 지금 상반기까지도 수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관련한 이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도 실적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도 양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을 그대로 내년 하반기에 이어받는다면은 내년에 충분히 좀 기대감을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아이폰 14 관련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아이폰 14가 거의 6년 만에 혁신적인 변화를 지금 할 전망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스마트폰주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애플과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기 역시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LG노텍, BH 얘네들은 애플 관련주고, 그 다음에 KH바텍 폴더블 관련 대장주 얘네들을 계속해서 만약에 보유 중이시면은 좀 더 욕심 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 역시도 스마트폰 출하 부진으로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했지만 업황 회복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죠. 오케이. 그다음, 자,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강했던 게 바로 요거였죠. AI. 초거대 AI.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요 초거대 AI에 굉장히 자금을 투입하면서 뛰어들고 있는데, 자, 해외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LG 역시도 국내에는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지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장기적으로 초거대 AI 개선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 메타버스로 이전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서 뭐예요? 초거대 AI 확보가 플랫폼 주도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또 수혜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미리 체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1차적으로는 미국의 알파벳이 좀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향후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람다와 멈에 적용 확대되며 쇼핑과 클라우드 매출에 기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구글 역시도 이쪽으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증시 관련된 리포트도 또 있는데요. 이거 짧게 또 볼게요. 자, 내려봅시다. 자,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 큰 불확실성이 뭐였습니까?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유동성 긴축,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였는데 부채 한도 해소됐다라고 좀 봤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 그 다음에 유동성 긴축 이런 부분도 점차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 중요한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우려가 크게 경감되고 있다. 왜? 자, 시장이 우려하던 봉쇄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다음에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다라는 것도 지금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반도체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PC 서버 하락폭이 기존 예상치보다 양호했기 때문에 반도체 투심도 개선되고 시장의 우려 역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외국인들 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좀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오미크론 연구 결과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의 입원율이 다른 변이에 감염된 사람보다 무려 80%가량 낮았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변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되면 될수록 확산력은 커지지만 치명률은 낮아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어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확산세는 빠르지만 많이 늘어났지만 이 감염된 사람 중에 입원율 자체는 사실 80% 낮다라는 것이고, 델타랑 비교를 했을 때 입원 위험 가능성 역시도 한 40에서 45% 적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미크론에 대한 우리가 좀 공포감은 확실히 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백신도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경구용 치료제 역시 화이자 이어서 머크까지도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 심리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 연말을 맞이하여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 요거에 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슬슬 또 다음 주에 마무리될 전망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들의 매도가 나갔었던 것들이 다음 주 이후로부터 다시 매수세로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워낙 통상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1월이 좋았어요. 1월이 좋았습니다. 1월이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었는데 왜 그러느냐? 첫째로 11월, 12월에 대폭 출회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연초에 재차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내년에는 국민연금의 신규 여유자금 배분 금액이 소액이나마 플러스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대비 연기금 수급이 개선될 여지 역시도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자, 제가 최근에 또 CES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왜? 2년 만에 지나는 오프라인 개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될 어떤 거, 자율주행 XR, 로봇, NFT 요쪽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라.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였죠? 여기에 자율주행 XR 공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OLED까지 여러분들 관심 계속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자동차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이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자체적인 거품도 많이 꺼져 있을 뿐더러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기존에 뭐 M&A라든가 기술 수출에 같은 빅딜을 기대하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JP모건 헬스케어보다는 CES를 보는 게 좋겠다. 왜? 얘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요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일정표인데요. 요거는 어디 KF투자증권에서 만들어준 다음 달 경제지표 발표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실 분들 캡처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요거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다음 달 전반적인 일정표입니다. 요것도 참고하실 분들은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 찰칵하고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좀 준비한 내용 마쳤는데 오늘 정리를 하니까 뭐예요? 수소가 또 내년에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폰 관련주들 최근에 사실 특히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MC넥스 뇌공개 기간 수급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파트론 역시도 외국계 기관 중심의 수급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 뚫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동훈아난텍,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자화전자, 뭐 이런 애들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LG노텍 빼놓을 수 없고요. 제가 워낙 강조했었던 또 1등주였는데 계속해서 힘 뿜뿜뿜뿜 뿜고 있죠. 자,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 강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단 스마트폰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성도 있겠지만 여기에 내년에 XR 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카메라 모듈이 이제 XR 기기 쪽도 이제 포함이 되겠구나. 추가적인 매출처가 나왔구나. 여기에 플러스 애플카 출시 기대감이 자꾸 더해지면서 야, 자율주행 시대가 보다 더 다가오고 있구나.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야, 오케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카메라도 성장기에 돌입을 했구나 라고 지금 투심이 이동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 모델 주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해 가지고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 조만간 또 한번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야, 오늘 또 수소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던 뭐 상하 프론테크, 얘도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세종공업도 오늘 외국인 좀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오늘 기관 외국인 최근에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리포트에서 뭐 얘기했었습니까? 요거 AI도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간식에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 자 부자TV 홈 들어오시면 바로 이 영상, 네이버 카카오도 주목합니다. 100배 성장 산업 대박 기업입니다. 요거 올려드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대장주가 될 만한 애들은 제가 또 조만간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지하고 끝내도록 할 건데, 어떤 공지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 2022년 부자TV 다이어리 사전 예약 판매 완판되었습니다. 완판. 500부가 완판이 되었어요. 단 일주일도 안 걸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완판 이후에 추가적인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요걸 한 400부 정도 더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구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매가는 2만원이고요 요거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자체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표지도 이쁜 라벤더 컬러, 그 다음에 안에 속지 내용도 알차게 꾸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분들께는요 저랑 최코치님이 직접 친필 사인해 가지고 보내드릴 거고, 저희가 또 제작한 스티커까지도, 귀여운 스티커까지도 2개 포함시켜서 배송해 드릴 겁니다. 선착순 마감 예정이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 내로는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거 수익금은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단 한 푼도 없고요. 연말 맞이 정말 좋은 곳에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한 거고, 저희도 이게 돈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데 쓰기 위해서 진짜 저도 계속 이번 주 진짜 계속 야근하면서 이거 사인했어요. 사인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수익금은 전액 다 소아암 단체에다가 기부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연말맞이 좋은 곳에 소중한 마음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너무나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저는요 짝꿍이 없네요. 그래서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외로움을 또 못 참기 때문에 제 외로움을 달래고자 내일 부자TV에서 제가 집에서 하는 라방을 좀 하려고 해요. 오전 11시에 제가 키우는 강아지 오순이랑 내일 또 집에서 방송 켜서 여러분들 한번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우신 분들 모이세요. 내일 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과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